안녕하세요. 균일한 시선입니다. 오늘은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반일 종족주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좀 특이하죠? 반일 종족주의라. 일단 책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몇 페이지 읽지 않아서 바로 느끼실 겁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왜곡 형태가 보이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자료 접근, 분석, 판단, 결론. 일본은 대한민국의 은인이다.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대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빈약해도 너무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마트에서 쌀값을 인상했습니다. 이것만 갖고 우리나라 전체의 쌀값이 상승 추세이며 이는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의 민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집단이며 하나의 권위이며 하나의 신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종족이라 함이 맞다. 이웃 일본의 체제를 원수로 감각하는 적대 감정이다. 온갖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퍼지는 것은 이 같은 집단 심성에서이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이다. 이를 그냥 안고선 이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책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아예 우리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고 시작을 하죠. 그 근거 중 하나가 우리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이유인데 이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민족주의라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민족주의, 아니 민족주의라는 것이 원래 공동체 지향적으로 개인의 범주가 희미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듯이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일본이야말로 메이지 유신 이래로 민족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주장하는 똑같은 잣대를 일본에 들이대지 않는 걸 보면 역시나 뉴라이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라이트에게 일본은 하늘 위 태양 같은 하나님과 같은 거죠. 셋째,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개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국민은 4.19 혁명, 부마 사태,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쟁취해왔고 이는 촛불혁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저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일본이 무역보복 등의 행태를 통해 오히려 반한 민족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사리에 맞을 텐데 저자는 그러한 잣대를 일본에는 감히 들이대지 않습니다. 저자를 보니 서울대 이영훈 교수, 무려 서울대, 게다가 경제학부 교수였네요. 16년씩이나요. 저에게 있어 서울대는 대한민국 우수한 두뇌들의 상아탑이었는데 서울대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군요. 원래 저자의 논리가 이런 수준인 건지 아니면 돈이나 다른 이유로 변질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저자의 서울대 재직기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저자에게 수학한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안쓰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거지에 가까운 논리를 배워서 사회에서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면 안 그래도 요즘 서울대, 고려대에서 집회니 기자회견이니 많았죠. 7, 80년대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상에 일가를 하고 말 그대로 행동하는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의 집회 속 대학생들은 그저 주목받고 싶은 안달난 관종 같은 느낌입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 분석도 없이 얄팍한 선동에 넘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렇게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어서 정계 진출이나 조중동 취업에 플러스 혜택을 받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서울대 및 서울대 경제학부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카이의 시대가 저물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책의 문제는 일본과 토착 외고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각종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라는 게 너무 빈약하다는 게 문제죠. 유치원생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세상의 전부라 생각하고 우기고 떼쓰는 것처럼 이 책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게다가 각종 통계 자료의 왜곡,
이건 아베와 하는 짓이 비슷한 거죠. 이 책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 토지를 문제 삼는데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소설 토지에서 일본이 땅을 빼앗기 위해 살인했다는 내용을 심각한 왜곡이라고 제시했는데 우습기 짝이 없네요. 일본의 토지 수탈을 정당한 행위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강제로 만든 법을 무기로 농민에게 목숨과도 같은 농지를 빼앗은 건데 말이죠. 이거야말로 명백한 법에 의한 살인인 겁니다. 이 외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많습니다. 문옥주 할머니는 위안부가 아니라 스스로 창녀가 된 거다. 그래서 위안부들은 전부 다 자발적인 창녀인 것이다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분노가, 나중에는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실 겁니다. 굳이 읽어보시는 걸 권하지도 않고요. 이런 게 왜 책으로 출판됐는지, 심지어 왜 베스트셀러 대열에 들었는지 어이가 없네요. 요즘 인터넷에 범람하는 웹소설들의 수준이 이 책보다 훨씬 높다고 단언합니다. 오늘 균일한 시선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